네, 이 자리에 노희범 변호사 법조팀 김상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시에 이제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김용현 장관이 이제 반대 신문을 계속 하다가 제 주신문, 제 반대 신문 이렇게 양측에서 계속해서 신문을 이어갔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장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어떤 발언을 좀 이어갔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전이 이제 4시 57분쯤에 이제 증인 신문은 끝이 났고요. 휴정이 됐고 5시 20분에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했다. 어떤 내용을 물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병력이라던가 이제 국회에 투입한 병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김용현 장관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자신의 주장을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질문 내용 자체가 길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질문을 좀 본인의 주장을 좀 담았고 그거를 다시 김 전 장관한테 확인을 받는 듯한 이런 어떻게 보면 약속 대령 같은 질답을 했고요.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이제 김 전 장관한테 묻습니다. 포고령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12월 1일이나 2일 밤에 장관이 제 관저로 온 거를 기억을 한다. 그래서 선포문,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가 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히 안 보는 거를 본인이 느꼈다. 그래서 평상시 대통령이 업무하는 걸 보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았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 법전을 찾아봤는데 그때는 안 찾더라고요. 이렇게 또 답을 했고 그러니까 또 윤 대통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고 상징성이 있으니까 두자고 한 거 기억이 나냐 하면서 전공의 부분을 왜 넣었냐 이런 거를 좀 웃으면서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냥 넣었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넘어갔다. 기억나냐 그랬더니 김 전 장관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고령 1호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지금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 황당한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했다. 왜 했을까요? 네. 지금 우리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그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이 증인신문이고 증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대통령이 자신이 어떤 의도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혹시 그렇게 기억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이건 증인신문으로서의 어떤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답변 내용을 어떤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고 실질적인 증인신문의 어떤 형식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 사이에 일정한 교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하고 지금 오늘 증언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증언한 내용들은 그전에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오히려 대통령 측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에 맞춰 있거든요.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이 사실상 입을 맞추고 지금 현재 탄핵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증언 내용들이 지금 객관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진술 내용, 객관적인 상황과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네. 경험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 왜 실패하지 않았느냐? 국회에 폐악질을 알렸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계엄은 국회에 폐악질을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를 운영했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조치에 관한 대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왜 만들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국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비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 내에 두려고 했다. 기재부 내에 어떤 비상입법기구를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입법기구라는 명칭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상입법기구를 두려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비상입법기구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에서도 뭐 반대 신문을 했는데요. 원래 헌법 76조에 따른 그 비상 재정 경제 명령을 내리려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가능한데 당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지 않았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이 법전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 운영이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뭐 나중에 다시 공개된 법정의 어떤 영상 화면이 나오면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답변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도 그 질의와 답변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상황과 정황 속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오히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내용들과 대통령의 어떤 신문 내용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 그 어떤 내란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기일은 생중계는 되지 않지만 이후에 영상으로 다 공급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양쪽에서 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늘 헌재에서 주목한 부분, 포고령 1호와 아무래도 말씀하신 비상입법기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그전에 했던 진술이라든지 국회에 나온 다른 여러 사람의 진술, 증언과 오늘 많이 배치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선 재판관들은 단순히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이나 대통령의 진술만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를 했던 군경의 주요 수뇌부들의 어떤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 그다음에 국회 어떤 상임위원회나 국회 본회의에서의 어떤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답변 내용, 그리고 그 국회 회의록 같은 게 전부 다 증거로 채택돼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다 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들, 진술 기록들, 그다음에 지금 계엄 선포가 있었던 날 전 국민이 실황중계로 본 영상도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증거들을 전부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증언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정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전반적인 어떤 객관적인 증언들과는 전혀 배치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일 것이라는 것을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본청에서 끌어내라라고 하니까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은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데자뷰를 느끼는데요. 바이든 난리변과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당시 본청 안에 어떤 요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원을 왜 끌어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헌법재판의 어떤 역사적인 헌법재판, 신성한 헌법재판을 지금 오염시키고 거짓말의 향연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걸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국민들을 우롱하는 어떤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아니 오늘 변론기일이 있기 전에 어제 사실 국회에서 내란 국조특위가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나와서 많은 증언들이 나왔었거든요. 뭐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뭐 쪽지 얘기가 나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에 직접 쪽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작성해서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끌어내라 이 체포에 관해서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그런데 그거하고 배치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진술, 그리고 그 지금 군경의 주요 수뇌부들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하고도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 선포 이후에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홍장원 국정원 차장 이런 분들이 한 내용들과 지금 객관적으로 국회를 점거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하고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이런 객관적 상황은 이미 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진술한 내용하고 굉장히 일치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맞고요. 그런데 오늘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증언 내용들과 대통령의 어떤 질문 내용, 사실상 자신의 주장을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에 대한 어떤 증인신문의 형태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 내용들은 객관적인 정황이나 어떤 경험치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 포고령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보고 승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은 그 포고령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술하는 내용,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어차피 계엄이 되지 않을 거니까, 2-3시간만 할 거니까 굳이 실현되지 않을 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않느냐, 웃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어느 나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웃으면서 계엄이 되지 않을 거 그냥 실현되지 않을 건데 그냥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과연 이게 국정을 운영한 대통령의 행위, 국방장관의 행위였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고령 1호나 비상 입법기구 관련된 쪽지를 누가 썼느냐, 전달했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대통령이 알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는 건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초안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느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좀 본인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거나 본인이 위헌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기 위한 어떤 사실 말장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지금 이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시청자들이 나중에 이제 더 확인을 하겠지만 그런 증언 내용의 어떤 신빙성이나 신뢰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조태열 장관은 직접 대통령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조태열 장관에게 주려고 한 그 메모지를 본인이 작성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조태열 장관한테 줄 때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줬겠습니까? 당연히 계엄 선포 이후에 이루어질 어떤 향후 진행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관계부처 장관한테 다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기재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참고 자료라고 하면서 줬다는 내용이 그 페이지 수가 마지막에 보면 8쪽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각 행정부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를 사전에 다 계획하고 지시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객관적인 정황이라고 오히려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전에 그걸 알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배치되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헌재에 직접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금 받지 않고 있고요. 결국은 대통령은 이제 검찰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 과정에서 같은 주장을, 지금 탄핵 심판에서 했던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탄핵 심판이 빨리 결정이 되면, 만에 하나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되면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상의 지위를 잃게 되고요. 결국은 평범한 내란 범죄의 피의자 내지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로서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공개된 법정에서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본인의 어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 재판을 그래서 뭐 주권자인 국민께 호소한다. 내 심정을 이해해달라는 뭐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심판, 규범적인 법적 심판 절차를 정치적 투쟁의 장 아니면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지금도 지지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지자를 어떤 선동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출석하는 이유도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탄핵 심판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